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군사강국이 되길 바라는 충성, 군사무기 전문 싱싱호돌이 채널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신형 해상 초계기 개발 계획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P3CK를 대체하는 해상 초계기 사업 소요가 결정. 이르면 7월 중 개발 선행 연구가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군이 원하는 성능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 후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국제해양방위 산업전에서 다목적 수송기에 기반한 해상 초계기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카이는 지난 2013년에서 2016년까지 임무장비 소프트웨어 등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해상 초계기 기초 선행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 수송기 개발 계획을 공개하면서 해상 초계기 버전도 거론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KF-21 전투기 개발에서 항공 무장 제어 및 통합 능력도 확보했습니다. 이 같은 경험을 토대로 카이 측은 군 전력 증강 소요와 계획 등을 감안 해상 초계기 개발 계획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 해군 P3B 노후 기체를 P3CK로 개수한 사례를 보면 대한민국의 기술 수준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 해군이 평균 25년이 넘는 운용기간 동안 한계 수명 15,000시간에 거의 달하고 모하비 사막에서 20년 동안 거의 방치되다시피 남아있는 대부분 상태 최악의 P3B 노후 기체들 중 그나마 괜찮은 총 9기의 기체를 골라서 이 중 1기는 부품 조달, 동무 전환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8기를 P3CK로 개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카이 추진 개수 후 P3CK 능력을 보면 노후 기체를 완전히 분해하여 주요 구조재를 고강 재조립함으로써 기체의 유효 수명을 완벽한 제로 상태로 돌려 거의 신규 기체가 되었으며, 이 과정에는 주인 및 수평 안전판 등을 포함한 주요 기체 구성품을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유압 증강용 패키지, 연료체계 구성품 및 여압장치와 같은 항공기의 모든 시스템을 교체, 정비하였으며, 이렇게 기체 유효 수명을 새롭게 부여하는 것은 물론 미션 컴퓨터에서부터 신형 임무 장비를 통합하였습니다. 또한 해상 초계 항공기 운용 시 작전 운용 능력의 극대화를 위해 항법 및 비행 관리를 위한 새로운 항공전자 시스템을 장착하였습니다. 말이 좋아 개수지, 실제로는 기체를 새로 만드는 것에 가까운 작업이 카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런 기체를 들여와 향후 20년간 15,000시간의 비행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어쩌면 새 기체를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운 작업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신규 기체였던 P3B보다 15년 후에 노후 P3B 중고기체를 오버홀한 P3CK의 성능이 좀 더 좋다 보니 운용 중인 해군 부대는 이 성능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술력으로 대한민국이 초계기를 개발한다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이며, 우선 외국산 백인승 제트 여객기를 개조, 국산 장비와 무장을 장착하는 방안이 있으며, 프랑스 다쏘의 펠콘 2000LXS 비즈니스 제트기를 구입, 국산 장비를 체계 통합해 부품 국산화율을 99%까지 끌어올렸던 백두 정찰기와 컨셉이 같습니다. 이에 사용될 여객기로는 미국 보잉 B737과 에어버스 A320이 거론됩니다. 백인승 여객기 분야에서 베스트셀러 기종입니다. 어뢰나 음파 탐지 부표 등을 기체 내부에 수납하는 해상 초계기의 특성을 살릴 수 있을 정도로 내부 공간이 넓습니다. B737은 해군 P8A, 공군 E737과 더불어 국내 항공사도 운용 중이라 정비 공통성이 높으며, A320은 인도의 조기경보기, 프랑스의 해상 초계기 등에서 개조 개발이 추진 중이고 국내 항공사들도 사용합니다. 또한 브라질 엠브라에르 2190, 2195 제트기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단거리 이착륙 능력이 매우 뛰어나고 소음이 적다는 평가이며 순항 속도나 최대 이륙 중량 등도
B737, A320과 큰 차이가 없으며 비용은 40% 정도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키스탄이 최근 도입한 시술탄 해상 초계기도 2190 파생형인 리니지 1001을 기반으로 이탈리아 레오나르도가 개조한 기종입니다. 반면 엠브라에르 기종이 어뢰나 미사일 등의 무장을 기체 내부에 충분히 수납할 공간이 있는지, 기체 강도가 해상 초계기로서의 역할에 걸맞는지 등 한국 해군 요구 성능 충족 여부를 추가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P8A 포세이돈 추가 도입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독일이 P8A를 주문하는 등 신규 도입국이 더 늘어날 조짐이 있고 가격 추가 인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카이가 자체 개발할 경우 기본적으로는 MCX와의 공통성을 80% 수준까지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될 예정이며, 최신 능동 전자주사 A사 레이더와 전자광학 감시체계, 자기 이상 감시장치 등을 사용해 최대 10시간 이상 비행하며 해상 감시 임무 수행을 목표로 합니다. 무장은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하는 KF-21 탑재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과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등을 운용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내륙 지역과 해상 표적을 모두 타격하게 됩니다. 또 다른 기능은 로켓과 조명탄 등을 탑재해 해상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잠수함 어뢰는 청상어처럼 압축 공기를 이용해 기체 후방 쪽으로 쏘며, 이를 통해 기체 개조 소요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무인 정찰기 발사 및 비행 통제와 데이터를 공유하는 기능도 포함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감시 범위를 대폭 확장하고 위험한 임무에 승무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생존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해군은 P8A 포세이돈 6대 도입 외에 국내에서 개발하던지 해외 기종을 개조하던지 방식으로 추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세이돈은 가격이 대당 1,500억 원인데 옵션을 더하면 가격이 30% 이상 증가합니다. 한국 내 업체 카이에서 개발이나 개조로 그보다 싼 동급의 초계기를 공급할 수 있다면 포세이돈 도입 가격 대비 더 많은 기체를 인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선 외국산 백인승 제트 여객기를 개조, 국산 장비와 무장을 장착하는 방안으로 우선 추진하고, 향후 다목적 수송기의 개발에 따라 이에 기반한 해상 초계기 독자 모델 개발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의 항공기술 산업은 이미 엔진 제외, 형상 설계 및 제어, 레이더 등 기반 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특수 항공기까지도 개발 영역을 넓혀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 만방에 떨치기를 기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